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제 지인이요, 여의도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이템을 고민하길래요.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간판 사업을 추천했습니다. 왜냐고요? 총선 앞두고 이당 저당 창당하면서 간판 하나씩 달고 당끼리 합치면서 또 간판 달고, 그게 아니면 분리수거 사업을 추천했습니다. 이 공약 저 공약 많이 찍어내고 선거 끝나면 또 내다 버릴 테니까요. 씁쓸하죠? 간판 바꿀 일 없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1월 16일 화요일에도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각을 하면 곤란한 지경에 빠지기 마련인데, 지각한 덕분에 살았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담 아나운서. 정말 지각한 덕분에 살았습니다. 직장에서요, 지각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없죠. 혼나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정말 온 세상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고요. 주차장을 나서는 차량. 그런데 네. 갑자기 식당으로 돌진을 합니다. 도로를 지나던 흰색 승합차와도 부딪히는데요. 저렇게. 네, 가게 주방의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간 차량. 어머나. 실내는 금세 뿌연 연기로 가득 차고요. 유리 조각과 부서진 식기들로 정말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 차 안의 운전자 상태부터 확인을 하고요. 네네. 가져온 장비로 차량 앞유리를 깼습니다. 아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잠시 뒤에 깨진 유리 사이로 모습을 보이는 운전자. 자, 소방대원은요, 무사히 갇혀있는 운전자를 저렇게 구조를 해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지난주 토요일에요, 경기도 하남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래요? 눈으로 봤지만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눈 깜짝할 새에 지하 주차장에 나오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새에 저 가게를 덮쳤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죠. 차라리 영화였으면 다행이었을 뻔했는데 네. 이게 현실이었다는 게 문제가 있겠죠. 아하. 근데 이 차량이 길을 가로지르면서 그 주방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식당 쪽으로. 근데 그 가로지를 때 어떤 저 흰 차를 들이받았잖아요. 네네. 뒤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쪽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다치지 않았을까, 이제 그게 제일 큰 걱정이잖아요. 네. 60대 여성 운전자는 다행히 경상에 그쳤다고 하고요. 천만다행이네. 아까 그 후미를 들이받친 그 흰색 차량에 다섯 분이나 타고 있었대요. 어머나. 근데 다행히도 이분들도 모두 경상이라서 네. 병원으로 옮겨지기는 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일인 것으로 생각이 와, 되고요. 지금 저 차가 처박힌 상황을 보세요. 와, 진짜 너무너무 진짜 아찔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다행이지만 물적 피해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허. 저 지금 상황으로 보시기에도 식당에 뭐 유리창이라던가 식기세척기, 가스 및 수도 배관, 냉장고 뭐 하나 성한 게 없을 정도로 네. 거의 다 파손이 돼서 네. 피해 추산액이 약 4천여만 원 정도 어머나. 돼서 이것을 하나하나 고치기보다는 아예 싹 철거를 해내고 네. 새로 해야 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하하. 그런데 저 사고 운전자와 그리고 저 사고 운전자의 뒷부분을 부딪힌 승합차에 차량했던 동승자들, 다행히 경상이라니까 천만 다행이란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 차량이 들이받은 곳이 지금 식당 주방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방에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식당이 평소에 사장님이 오후 3시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네. 직원들도 2시 30분에서 3시 정도까지는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고가 3시 3분경에 났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평소처럼 3시까지 출근을 다 했으면 사람이 저 안에 있었겠죠. 어머나. 전날따라 다 지각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직원분들은 이상하게 전날따라 몸이 엄청 피곤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한 20분 정도 지각을 했는데 사장님도 평소보다 한 3분 정도 지각을 했다는 아하. 거예요. 그 3분으로 인해서 세상에. 화를 면하게 된 건데, 아하. 사장님이 지각한 이유가 직원들이 마실 음료하고 어머나. 손님한테 드릴 간식거리를 챙기기 위해서 세상에. 뭐 3분 정도 지각을 했다고 하니까 아하. 사장님이 마음을 좋게 쓰시다가 정말 천운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야, 한 분도 아니고 무려 3분이 동시에 지각했어요. 근데
지각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가는 과정에 차가 우리 가게에 박혀 있는 걸 본 거죠. 운전자가 안전하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우리 직원들 걱정이 되더라고요. 먼지가 자욱해가지고 잘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찾아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혹시라도 차 밑에 깔려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한 20분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거였죠. 그러다가 직원이 멀리에서 걸어오는 걸 보고 껴안고 늦게 와줘서 고맙다, 지각해줘서 고맙다, 무사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 그 사고 현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저든 직원이든 누구든 제 시간에 출근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죠.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었죠. 세상에 이 사장님 식당 업주분요 지금 천사분 아니세요? 만약 저 같았으면요 지금 가게에 이 차가 처박혀 있는 거 보고 아이고 세상에 내 가게 이게 무슨 꼴이야 하루아침에 나 이거 어떻게 벌어먹고 사나 이 생각할 것 같은데 어머 세상에 처음에 운전자 걱정했죠. 그 다음에 직원분들 걱정하는데 직원분들 저기서 오니까 세상에 껴안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임주혜 변호사님 세상에 이런 천사평 어디 있어요 진짜. 맞습니다. 이 사장님 이 목소리가 막 떨림이 느껴지실 정도로요. 네.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세상에. 사고 경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아하, 네. 같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이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 승합차의 운전자는 60대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서 이제 우회전을 하려다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 혼돈해서 사고 나는 경우 심상치 않게 발생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정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이 정도로 끝나서 정말 다행이지만 사실 자칫하다가는 더 큰 피해, 인명 피해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도 좀 잘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 방법 없을까? 이거 아마 그런 거 장치 개발하면 노벨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와서 밖으로 나올 때 왕왕 저렇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가속 페달과 혼동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뉴스파이트가 종종 전해드리는데요. 뭔가 안전하게 먼저 우선 잠깐 멈췄다가 나갈 수 있는 장치, 좀 그런 장치 개발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보고요. 정말로 큰 사고 당하신, 큰 부상 당하신 분들 없게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임재우 사장님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천사 같으십니다. 집안에서 나온 20리터 기름통 보통 우리가요 이담 아나운서 20리터 기름 식용유 같은 거 20리터를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2리터도 아니고 20리터라니 네. 정말 많은 양인데요. 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네. 소방대원들이요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꺼지지를 않는 모습입니다. 이 거센 불길요 사그라지기는커녕 창문을 뚫고는 점점 더 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어허. 지금 보세요. 아파트에서 지금 불길이 화면만 봐도 거세게 시뻘건 불길이 번져나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가정집에서 지금 꽤 큰 불이 지금 난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굉장히 큰 불이 난 것이고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폭발이 너무나 컸었던 것 같고 네. 저 사건이 지난 14일 밤 11시경에 세종시에서 119 신고가 들어온 건데 네. 아파트 7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이렇게 아하.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출동해서 다행히 1시간 만에 화재는 진압을 했는데 세상에. 그 폭발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유리창이 통째로 뜯겨져 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하. 통째로 유리창이 날아간다. 그러면 주변에 피해도 컸을 것 같은데 주민분들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 소리는 진짜 살다 이런 소리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아직까지 이게 너무 진정이 안 되고 밤에 잠말씀 못 자고 연기 엄청 나가지고 저희 집 안방 화장실에도 연기가 지금까지 배 있어가지고. 지금 주민분의 저 목소리에서도 아직까지도 정말 가슴 철렁임, 놀라움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최정화 기자님, 8층짜리 아파트에 7층에서 불이 났는데 시뻘건 불길 치솟았고 폭발음, 그런데 주민분들 놀라셨어요. 그런데 연기까지, 보통 화재가 나면 불길도 무섭지만 유독가스도 정말 위험하잖아요. 네, 당시 폭발과 화재 여파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리창이 통째로 뜯겨서 나갈 정도로 세상에. 유리창이 바로 저곳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산산조각 나서 밖으로 어머나. 뿌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장이 될 정도로 굉장히 참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분들, 이 주민분들 계단으로 내려가면서도 대피를 하면서도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너무너무 긴장을 안 한 그러셨겠어요, 상태였다라고 진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또 밤 늦은 시간에 화재가 나다 보니까 어머나. 왜 숙면 취하면 또 어떤 소리가 나도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 그래요,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주민분들이 혹여나 못 나올까 봐 먼저 대피한 분들이 이 건물에서 빨리 나오시라고 어머, 소리를 지르면서 세상에. 주민들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어머나. 그런데요, 이 당시 주민분들 네. 이 화마를 피해서 몸만 간신히 겨우 나온 아이고. 이 자력으로 대피는 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큰 불이 난 그 집, 네. 그러니까 일가족 3명은 참변을 피하지 어머나? 못했습니다. 그 집에 그러니까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네,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머나. 결국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딸이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되는 상황이 어머나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다른 집 주민들은 가까스로 뭐 귀중품 챙길 겨를도 없이 옷까지만 챙겨서 빠져나왔는데, 정작 그 불이 난 집에서는 일가족이 지금 참변을 당한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큰 불이 나게 된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전소돼가지고 기름통 정도 나왔고 또 휘발성 물질이죠 뭐. 감정 의뢰도 해봐야 되고. 발화 지점은 한 몇 군데 정도 있는 걸로, 뭐 한 서너 군데 방, 뭐 거실, 안방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흔적만 지금 저기 했지 그게 화재 패턴으로 이어졌는지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들리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기름통, 화재,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임주혜 변호사님? 네, 정확한 화재 원인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요, 일단 20리터 기름통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20리터 기름통이 사실 집안에 있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없죠. 그 점이 일단 방화로 추정되는 가장 큰 어떤 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현장 감식을 통해 발화 지점이 여러 곳인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화라고 한다면 발화 지점이 한 곳이어야 될 텐데 여러 곳이 있다는 점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폭발이 있었다는 점까지는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또 인근 주민들의 그런 증언들에 따르면 굉장히 큰 폭발음이 있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어떤 방화의 무게가 실어지고 있는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이 일가족의 진술이 필요한데 정말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는 무리한 억측은 삼가고, 일단 이 가족들이 이 쾌유하시기를, 일단은 빨리 의식을 차리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이후에 수사가 진전되는 걸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화재 사고였습니다. 세상에, 이게요, 여러분 이 사건, 이 내용 들으시면 저 황당하실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정말 제목 그대로 쥐 잡으려다 사람 잡을 뻔했습니다. 일단 이 사고는요. 네. 지난 11일 대구 서구에 한 70대 어르신이 사시는 단독 주택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어허, 네. 이 70대 어르신이 문 밖으로, 현관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펑 하면서 폭발 사고가 났고, 여기서 어머나? 불이 엄청나게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요 정말 집 안을 다 태웠는데 네. 사진을 보시면요 집 안에 있는 벽면이 완전히 까맣게 다 그을렸고요. 어머, 이 집이에요? 다 탔습니다. 어머나! 심지어 지금 뭔가 굉장히 흘러내리고 있는데 천장에서 보면요 저게 네. 조명으로 추정되는 것 같긴 한데 어머머머. 완전히 흘러내릴 정도로 불이 났던 거예요. 지금 다 녹아내린 거예요, 저게 지금? 얼마나 뜨거웠으면 저게 저렇게 녹아내렸을까요? 소방 추산으로 약 83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주인분께서 현관문 나서는 순간 폭발 사고가 났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주인분께서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주인분이 안 다치셨다는 게 천만 다행이긴 한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아니 저 집에 쥐가 뭐 얼마나 많길래 쥐를 잡으러다가 지금 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저 집 천장에 쥐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왜 천장에 쥐가 막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소리 소리 나잖아요. 네네.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하, 네. 아마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셨나 봅니다. 아하. 사람이 막 지긋지긋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그래서 쥐를 잡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바퀴벌레 살충제를 20캔이나 밀폐된 거실에 뿌렸다고 합니다. 어머나. 이렇게 하면 걔가 뭐 저 쥐가 이제 뭐 독살 되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바퀴벌레 살충제 그 가스가 칙 하고 나오잖아요. 네. 그게 액화 석유 가스거든요. 어머나. 그 가연성 물질인 거예요. 아하. 그런데 그 집 거실에 전기 살충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왜 벌레가 닿으면 찌직하고 네네네. 불 꺼지는 거. 아. 그러니까 20캔을 지금 그 액화 석유 가스 살충제를 뿌려놨는데 그 순간 그 전기 살충기에서 찌직하고 스파크가 튀면서 불이 붙은 것으로 아하. 소방당국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살충제 미세흡자 떠다닌다는 게 여러분, 그래서 주유소에서는요 유증기 작은 기름방울이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주유소에서는 흡연도 하지 말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말고, 그래서 작은 불꽃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한 건데 세상에 너무너무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진짜. 글쎄요. 그런데 쥐를 잡으려고 바퀴벌레 살충제를 20캔이나 어머나, 뿌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 그 점에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 신박한 생각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면은 그 쥐를 따로 박멸하는 그 용도의 약도 있고 네. 또 요즘에는 그 뭐 살충이나 이런 구제 같은 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의 손길을 빌렸으면 좋았을 텐데 스스로가 이것을 한번 제거해 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살충제를 20캔이나 아이고. 뿌리셨다고 하니까 이거 참 거기서부터 이런 화재가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네. 소방 전문가의 말을 좀 빌어볼까요? 김성호 서부 소방서장의 말을 빌려보면은요. 네. 우리가 쓰는 이런 스프레이 타입 있잖아요. 네. 그걸 에어로졸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뿌리게 되면 안에서 압력에 의해서 액체가 분모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 그 가스제 자체가 굉장한 발화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내에 이렇게 액체도 못 갖고 타게 하지만 헤어스프레이 같은 것도 맞아요. 단속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늘 이런 제품을 다룰 때는 주의를 해야 되고요. 어떤 스프레이를 사용했을 때는 그 가스가 실내에 고이기 때문에 항상 환기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20개나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고 어쨌든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네. 듭니다. 아이고, 하루아침에 터전이 저렇게, 삶의 터전이 저렇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서 일단 좀 도움을 이 어르신께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도에서도 아찔한 화재가 발생했다면서요, 임주혜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7분경에요. 제주도 감귤밭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나. 소방서가 출동을 하고 27분 만에 화재는 진화가 됐지만 승합차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얼굴, 양팔, 어머나. 양손에 2도 화상을 입고 현재 병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저 차예요, 세상에. 어머나. 지금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아니 어쩌다 차량이 저렇게 될 만큼 불이 크게 난 걸까요? 세상에. 최정화 기자님. 네, 일단 해당 이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요, 감귤 수확 근로자들이 이 차를 같이 타고 밖까지 이동하는, 수송하는 그런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승합차에서요, 이 식사 준비, 그러니까 새참 준비를 하기도 했었다고 아이고. 하는데요. 한 30대 여성이 이 차 안에서 10kg 이 LP 가스통을 연결한 버너로 커피물을 끓이려다가 이 같은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진짜 차 안에서 LP가스통 연결한다. 아이고 진짜 저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하마터면 불이 더 크게 번질 수도 있었다. 이런 일이 얘기가 전해지는데 왜 그런 겁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큰일 날 뻔했는데 주로 불이 번지는 게 바람 때문에 네네. 번지잖아요. 지금 경찰이 파악한 건 뭐냐면 저 30대 여성이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이제 차 쪽으로 덮친 것으로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불었으면 더 퍼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저 차량이 전소가 됐고 세상에. 주변에 있는 감귤나무 10여 그루도 일부 불에 탔다고 합니다. 어허. 당시에 그래서 이제 소방 당국이 추산하기로는 재산 피해가 360여만 원 정도가 난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네. 경찰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 하마터면 진짜 커다란 인명피해가 날 뻔한 그런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전남에 있는 아름다운 한 섬마을이요. 이 애물단지 때문에 지금 아주 고통스럽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전라남도 영광군 이 안마도 주민들이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 동물떼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허. 과연 어떤 동물 때문일까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뭔가 바닷속으로 네? 한 마리씩 퐁당퐁당 이렇게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뭐예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뭐예요? 그리고 줄지어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데요. 네. 언뜻 보면 저는 처음에 오리인가? 네. 라는 생각을 맞아, 했어요. 맞아, 네. 근데 오리치고는 꽤 크죠? 어. 이 녀석들의 정체 바로 사슴입니다. 어머나. 이런 사슴들이요. 안마도 안에만 무려 수백 마리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아주 사고를 치고 있다고 하네요. 어머나. 아니 근데 일단 사슴이 뭐 우리 다큐멘터리에서도 보이지만 자연 다큐멘터리에도 보지만 사슴이 뛰어놀면 뭐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저 사슴들이 대체 어떤 말썽을 부렸길래 지금 섬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할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도 막 다 파헤치고 그러니까 산도 다 갈고 막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좀 크죠. 하루빨리 지금 이 사슴을 어떻게 없애야지. 지금 섬이 다 깎였어요. 많이 막 민둥산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겨울에 되면 이제 사슴들이 많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고 하죠. 물이 막 많이씩 내려옵니다. 여기 막. 고추 같은 것이나 뭐 고구마 같은 거 이런 깨 같은 거 해놓으면은 하나 먹지를 못해요. 다 사슴이 다 저기 해버리니까. 이런 철망을 이렇게 다 쳐놔도 근데 막 뛰고 넘어버려요. 고구마를 심하고 한 4, 5년 동안을 제가 하나도 못 해먹고 말았어요. 그물을 갖다 다 덮고 그래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막 발로 파갖고 주대기를 막 해갖고 다 먹어버리는데 뭐. 세상에 지금 주민분들 말씀만 들어봐도 그동안 켜켜이 그 쌓인 그 피해가 얼마는지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저 수백 마리 사슴떼가 아까 헤엄 잘 치던데 그럼 육지에서 저 섬까지 헤엄쳐 간 거예요 그러면? 저 사슴들이 네. 과거에 1980년대 중후반경에 어떤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그냥 유기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뜻이에요? 버렸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초식 동물을 천적이 없는 데다가 버려놓으면 그 지역이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과거에 어느 지역에서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막 잡아먹으니까 사람이 초식 동물 불쌍하다고 육식 동물을 다 치워버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지역이 그냥 다 메말라 버린 거예요. 어머나. 다 뜯어먹으니까. 지금 안마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보다 사슴 숫자가 더 많은 지경이 됐다고 하고. 세상에. 그럼 재난 상황이 된 거예요. 어머나. 근데 문제는 사슴이 지금 그 헤엄까지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인근의 다른 섬까지 퍼지면서 어머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임주혜 변호사님 우리 보통 멧돼지가 막 밭을 이 농가를 막 피해를 주면은 우리 엽사분들 고용해서 막 이 멧돼지 잡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될 일을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놔둔 거예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렇게 임의로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지금 사슴, 앵커님 사슴 같은 눈망울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상 가축으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의로 포획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사슴이 거죠. 가축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군가 소유권,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농장을 운영하면서 이걸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축으로서 길러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사슴이 무단으로 유기된 상태로 자연에서 천적이 없이 개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주민들로서는 이걸 처치할 방법이 없고 누구도
소유권도 주장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이 안마도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는요 593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집단 민원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담 아나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될 때까지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관련해서 해당 부처에다 좀 권고사항을 내렸고 오늘 이게 권고사항이 수용이 됐습니다. 허허!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앞으로는 이 가축 농장을 폐업할 때 남은 가축을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처분을 한다는 게 꼭 살처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다른 축산업자에게 인계하거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 유기를 하면 업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권고사항을 내렸다고 합니다. 권익위가요, 제도 개선 의견 표명한 거고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해서요. 안마도의 이제 사슴 논란이 30여 년 만에 해결 방안을 찾게 된 겁니다. 네. 개선 권고안 내용을 살짝 보면요. 네. 일단 유기된 가축이 발견되면은 처음에 먼저 소유자를 찾습니다. 아하. 직접 책임지고 처분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되고요. 만약 소유자가 없는 경우, 지금 안마도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네. 만약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아하. 가축 전염병 여부를 확인하고 전염병이 있으면 살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번에 환경부에서 또 맡아서 피해를 조사해서 법정 관리 대상 이제 동물로 지정을 하는데요. 이 법정 관리 대상이라는 게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이 피해를 발생시키는 야생 동물의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총기를 이용한 포획이나 포획 이후에 이게 구제 조치를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네. 만약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이 되면 후속 조치에 관계 기관과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라고 네.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야 이제 무단 유기 가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첫 단추 끼운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거 시행된다고 해서 저 수백 마리 사슴이 홀라당 어디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첫 단추 끼운 거에 될 때는 안도의 한숨이지만 일단은 저 주인이 없으니까 빨리 뭐 포획을 하든 뭐 수렵을 하든 해서 주민분들의 고통을 빨리 덜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슬릭백! 여러분, 슬릭백이란 단어는 잘 몰라도 아마 요 영상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하대현 평론가님, 오메, 저 사람이 떠댕기냐? 막 그러실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떠 있는 거죠. 네. 저거는 뭐 초능력이라고밖에는 네. 해석이 안 되는데 와. 저게 춤입니다. 어머. 슬릭백이라고 하는 춤인데 네. 한국의 이호철이라고 하는 중학생이 저 영상을 올려가지고 발바닥에 자석이 있어요. 바닥을 밀어내요, 그냥 지금. 어떤 와. 공중부양입니다. 네. 2억 뷰가 터지면서 어머나.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는데 네. 이제 슬릭은 미끄러진다는 뜻이고 아하. 백은 이제 뒤로 간다는 뜻이고 네. 그래서 뒤로 미끄러진다. 말 뜻은 그런데 네. 뜻만 그렇고 실제로는 공중에 떠 있는 춤을 지금 네. 슬릭백이라고 하는 건데 네. 저게 엄청나게 지금 히트를 하다 보니까 네.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슬릭백 춤을 인증하는 네. 슬릭백 챌린지가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워낙에 인기여서요. 이분들이 이걸 다 따라한다 합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본는 삽니다. 안 본는 삽니다. 이담 아나운서 슬릭백 챌린지 동참했는데 어땠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슬릭백이라기보다 저희는 그냥 뛰는 거죠. 아하, 네네네. 방방 그냥 뛰었어요. 뛰고 네. 있는 건데 저게 아마 시도를 해보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저도 이효철 학생이 가르쳐주는 영상까지 보고 한번 따라해본 아하, 건데 이게 네. 따라하기만 하면 그대로 된대요. 네. 근데 따라
해지지가 않아요. 따라하는 게 아, 왜 굉장히 또 발을 클로즈업했어요? 어렵더라고요. 또. 아, 진짜, 네. 김명준 앵커도 잘 못하는 거 보니까 네네. 정말 어려운 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슬릭백 챌린지라는 게 굉장히 관심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요거를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광고 홍보에 이용하는 것도 많다고 오. 하더라고요. 영상으로 한번 직접 어허, 보시겠습니다. 같은 제복 입고 같은 일을 하다가 빵 터졌는데 뭔가 메시지는 강렬하게 전달이 되는 듯 하기도 합니다. 또 김현주 평론가님. 아까 저는 그 김명준 앵커랑 이담 아나운서랑 두 분이 하시는 거 보고 네. 이게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은 네. 아마 남철 남성남 예전에 짠짜자자자 짠짜잔. 그분들 네. 생각이 나셨지 않나 네. 싶어요. 그 뭐 메시지 전달하고 홍보 수단 사용하는 거는 좋은데 네. 요즘처럼 길 미끄러울 때는 맞아요. 특히 네. 조심하셔야 되고 네. 저처럼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멀쩡히 걸어가다가도 넘어질 판국인데 그러니까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이 됩니다. 소방관분의 저 슬릭백 이 메시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빙판길에서는 반드시 저렇게 촐싹대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두 손을 손에 꽂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손을 빼서 안전 낙상 사고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아주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